순이는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고향 마을의 아침은 언제나 이렇게 평화로웠습니다.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해 보였지요. 순아, 밥 먹어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지만 여전히 자상한 미소를 잃지 않은 어머니였습니다. 네, 어머니. 순이는 대답했지만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받은 그 사람의 편지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그 편지는 순이의 평온한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순이야, 나는 서울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너도 이곳으로 와서 나와 함께 새 삶을 시작하지 않겠니? 고향은 너무 좁다. 넓은 세상에서 우리의 꿈을 펼쳐보자. 편지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사람 기호는 항상 꿈이 컸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더 큰 세상을 꿈꾸던 사람이었지요. 순이는 밥상 앞에 앉았지만 젓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따뜻한 밥과 김치, 된장국이 눈앞에 있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니 순아? 어디 아프니?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순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지막하게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무슨 생각이 그리 많아? 젊은 나이에 벌써 늙은이처럼 걱정이 많구나. 어머니는 자상하게 웃으며 순이의 이마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순이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을, 이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기호에 대한 사랑 또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순이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마을 뒤편 작은 언덕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곳은 어릴 때부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오던 순이만의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언덕 위에서 내려다본 마을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고 그 사이로 좁은 길들이 실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멀리서는 농부들이 논일을 하는 모습도 보였지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순이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기호와의 추억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함께 이 언덕에 올라와 별을 보던 밤, 손을 잡고 시냇가를 걷던 여름날, 그리고 결혼을 약속하던 그날의 기쁨까지. 순이야. 갑자기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순이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마을 이장의 아들인 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철수야, 언제 왔니? 방금 왔어. 너 혼자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철수는 순이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순이와 철수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소꿉친구였습니다. 그냥 생각 좀 하려고. 무슨 생각? 철수의 진지한 목소리에 순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철수에게 기호의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철수야, 만약에 말이야. 누군가가 너더러 고향을 떠나자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 철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 그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따라갈 수도 있겠지. 하지만 고향을 떠나는 일은 쉽지 않아. 특히 부모님을 두고 가는 건 더욱 그렇고. 순이는 철수의 말에 더욱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며 하루의 끝을 알리고 있었지요. 순이는 이 아름다운 풍경을 언제까지 볼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무와 배추를 썰면서도 마음은 온통 기호의 편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순아, 오늘따라 왜 이리 조용하니? 어머니가 순이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순이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순이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말이든 해봐라. 어머니가 다 들어줄게.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에 순이는 마음을 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만약에 제가 이 마을을 떠나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니? 순이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호오빠가 서울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저더러 함께 가자고.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뭐요, 어머니?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냉정한 곳이란다. 특히 여자에게는 더욱 그래.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순이의 말에 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랑만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단다. 먹고 살 일, 병들었을 때 기댈 곳, 외로울 때 위로받을 곳.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해. 순이는 어머니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호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그래, 충분히 생각해 보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어머니는 내 편이야. 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순이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두고 떠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며칠이 지난 어느 아침 순이에게 또 다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역시 기호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순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편지를 뜯어보니 이전보다 더욱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이야, 너의 답장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의 생활은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작은 상점을 하나 얻었고 너와 함께 살 수 있는 방도 구했다. 제발 빨리 와다오. 나는 너 없이는 살 수 없다. 순이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기호의 간절한 마음이 종이를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그때 밖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아, 나가자꾸나. 시장에 갈 일이 있다. 네, 어머니. 순이는 서둘러 편지를 서랍 깊숙이 감춰두었습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순이는 어머니를 따라 이곳저곳을 다니며 장을 봤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기호의 편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순이야. 갑자기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순이는 돌아보았습니다. 마을의 또래 친구인 영희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왜 그리 급하게? 너에게 할 말이 있어서. 잠깐만 이쪽으로. 영희는 순이를 한적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순아, 들었어? 기호 오빠 이야기 말이야. 순이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이야기? 서울에서 장사를 한다던데 잘 되고 있대. 그런데 영희는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데 서울에서는 여자들이 혼자 살아가기가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 특히 시골에서 올라간 여자들은 더욱 그렇다고. 영희의 말에 순이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가 했던 말씀과 비슷했습니다. 영희야, 고마워. 조심해서 들어가. 순아, 너 혹시?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순이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더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에 몰입하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순이는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호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실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두고 떠나는 것,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컸습니다. 순이는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달빛이 마을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밤 풍경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떠나야 할까? 순이는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젊은 시절에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순아, 어머니도 젊었을 때는 꿈이 많았단다. 서울에 가서 공부도 하고 싶고 넓은 세상도 보고 싶었어. 하지만 그때는 여자가 혼자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지. 그래서 이 마을에서 너희 아버지를 만나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상황은 어머니 때와는 달랐습니다. 기호라는 믿을 만한 사람이 있었고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이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누군가 집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작은 목소리로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이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말로 기호가 서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기호의 모습은 예전보다 야위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호 오빠.
언제 왔어요? 방금 왔어. 너의 답장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기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이야, 나와 함께 가자. 서울에서 우리 둘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기호는 순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순이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분명 이해해 주실 거야. 너의 행복을 누구보다 바라시니까. 기호의 말에 순이는 마음이 기울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겠어요. 오빠와 함께 갈게요. 드디어 순이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이는 어머니께 자신의 결정을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순이는 부엌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응, 순아. 일찍 일어났구나.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순이를 맞아주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더욱 말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말씀드릴 일이 있어요. 어머니는 순이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무언가를 직감하신 듯 했습니다. 조용히 앉으시며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 서울로 갈 거예요. 기오빠와 함께요. 순이의 말에 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래. 결국 그런 결정을 내렸구나. 어머니, 괜찮다. 어머니는 예상하고 있었어. 젊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 어머니의 담담한 반응에 순이는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효도도 못 해드리고. 무슨 소리야. 내가 행복하면 그것이 곧 효도야. 어머니는 순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따뜻한 품에서 순이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울지 마라, 순아. 어머니는 괜찮으니까.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떠날 거니? 내일 아침 일찍여. 그래. 그럼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마.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말씀에 순이는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두고 떠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다시 한번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어머니는 순이를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순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음식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주시며 추억을 되새겨 주셨습니다. 이걸 먹으면서 어머니 생각이 날 때가 있을 거야. 저녁이 되어 마을 사람들이 순이의 떠날 소식을 듣고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섭섭해하며 건강하라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서울 가서도 우리 순이처럼 착하게 살아라. 편지라도 가끔 써서 보내거라.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말씀들에 순이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순이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짐을 다 쌌지만 마음만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순이를 위해 정성스럽게 도시락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걸 갖고 가렴. 서울에 도착해서 먹어라. 네, 어머니. 순이는 도시락을 받아들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순아, 서울에 가서도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힘들 때는 언제든지 고향 생각을 해라. 어머니가 여기서 늘 너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머니의 말씀에 순이는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 저 잘할 수 있겠죠? 물론이야. 우리 순이는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성실했잖니. 어디 가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어머니는 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마지막으로 고향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고요한 마을의 모습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겠어. 순이는 마을을 향해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드디어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이른 새벽 기호가 순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밝은 모습으로 순이를 배웅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너도 건강해야 한다. 그리고 가끔 편지 써라. 네, 꼭 쓸게요. 어머니와 순이는 마지막 포옹을 했습니다. 헤어지기 싫었지만 이제 정말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기차역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순이야, 우리 자리는 저기야. 기호가 순이의 손을 잡고 기차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기차 안은 여러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순이처럼 고향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사람들, 장사를 하러 가는 사람들, 가족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까지 다양했습니다. 드디어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창문 밖으로 점점 멀어져가는 고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잘 가, 어머니. 순이는 마음속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제는 앞만 보고 가야 할 때였으니까요. 걱정하지 마, 순이야. 서울에서 우리 꼭 행복하게 살 거야. 기호가 순이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순이는 기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안하기도 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졌습니다. 기차는 철컥철컥 소리를 내며 서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순이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순이는 그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고향의 작은 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복잡했습니다. 와, 정말 크다. 순이는 기호의 손을 꼭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삐 오가는 모습이 마치 개미집 같았습니다. 처음엔 모두 이래. 금방 익숙해질 거야. 기호가 순이를 다독이며 짐을 들었습니다. 역에서 나온 순이는 서울의 거리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질비하게 서 있고 자동차와 전차가 바삐 오갔습니다. 고향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여기서 전차를 타야 해. 기호는 순이를 전차 정류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순이는 처음 보는 전차에 신기해했습니다. 전차 안에서 순이는 창밖 풍경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넓은 길, 큰 상점들, 세련된 옷을 입은 사람들.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우리가 살 곳이 저기야. 기호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작은 골목 안에 낡은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전차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어 들어가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큰 길의 화려함과는 달리 여기는 좀 더 서민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야. 기호가 멈춘 곳은 2층 건물의 한 방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때? 작지만 우리 둘이 살기에는 충분해. 순이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고향의 넓은 집에 비하면 정말 작았지만 기호가 자신을 위해 준비한 보금자리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좋아요, 오빠. 여기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순이의 말에 기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짐을 풀고 방을 정리하는 순이의 마음은 설레었습니다. 비록 고향을 떠나온 것은 아쉽지만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기호는 순이에게 근처를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작은 상점들과 음식점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정겹게 지내는 모습이 고향과 비슷했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순이는 안도의 말을 했습니다. 서울이라고 해서 모든 곳이 차갑고 삭막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서울 생활 한 달째 순이는 조금씩 도시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기호는 작은 잡화점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순이도 가게 일을 도우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손님들을 응대하는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아가씨 고향이 어디예요? 말씨가 참 곱네요.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순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지방에서 왔어요. 순이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순박해 보이는군요. 요즘 서울 아가씨들과는 많이 다르네요. 손님의 말에 순이는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녁이 되면 순이는 기호와 함께 조촐한 식사를 했습니다. 비록 간단한 음식이었지만 함께 먹는 밥이라 맛있었습니다. 순이야, 힘들지 않아? 아니에요, 오빠. 오빠와 함께니까 힘들지 않아요. 순이의 대답에 기호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밤이 되면 순이는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어떤지, 건강은 어떤지 자세히 적어 보냈습니다. 어머니,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기호오빠도 저를 잘 돌봐주고 가게 일도 재미있어요. 처음엔 서울이 너무 복잡하고 시끄러워서 당황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요. 어머니로부터의 답장도 가끔씩 왔습니다. 고향 소식과 함께 건강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너를 그리워한다. 어머니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순이는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이 자신의 새로운 보금자리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느 날 밤 순이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고향만큼 별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같은 달이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같은 달을 보고 계실까? 순이는 달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즐기고 계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순이의 앞으로의 운명이 궁금하시죠? 서울 생활 2달째 순이에게 첫 번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기호의 가게 장사가 예전만큼 잘 되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손님이 많이 줄었네. 기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손님들로 붐볐던 가게가 이제는 한산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빠? 순이도 걱정이 되어 물어보았습니다. 근처에 큰 상점이 새로 생겼어. 거기서 같은 물건을 더 싸게 팔고 있거든. 기호의 설명에 순이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장사가 안 되면 생활이 어려워질 텐데. 그날 저녁 기호는 하루 매출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예전의 절반도 안 되는 수익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기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빠, 제가 다른 일이라도 찾아볼까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니야, 여자가 바깥일을 하는 건 쉽지 않아. 좀 더 생각해보자. 기호는 순이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순이야, 괜찮겠지? 기호가 조용히 물어보았습니다. 네, 오빠.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순이는 애써 밝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순이는 혼자서 근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기호의 말대로 큰 상점이 생겨서 많은 손님들이 그곳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순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옆에서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즘 바느질 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니까. 순이의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바느질이라면 자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 배운 솜씨가 있었거든요. 순이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기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빠, 제가 바느질 일을 해볼까요? 바느질? 네, 어머니께 배운 솜씨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바느질 할 사람을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기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그것도 방법이겠네. 다음 날부터 순이는 바느질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다행히 근처 양복점에서 바느질 일을 맡길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바느질 좀 할 줄 아십니까? 양복점 주인이 순이를 보며 물어보았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순이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주인은 순이에게 간단한 바느질을 시켜보았습니다. 순이의 솜씨를 본 주인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솜씨가 좋으시네요. 집에서 하시면 되고 완성품을 갖고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순이는 기뻐하며 첫 일감을 받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순이는 바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 배운 대로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바느질했습니다. 와, 정말 잘하네. 기호가 순이의 바느질 솜씨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며칠 후 순이는 완성된 옷을 양복점에 가져갔습니다. 주인은 순이의 솜씨에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시다니.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이는 첫 품삯을 받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기호에게 품삯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빠 봐요. 첫 품삯이에요. 정말 대단해, 순이야. 기호도 기뻐하며 순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음 편히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작은 수입이었지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나아질 거야.
기호의 말에 순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큰 양장점에서 일하게 되었고 좋은 동료들도 생겼어요. 오늘은 처음으로 영화도 봤어요. 서울 생활이 이제는 즐겁기도 해요. 순이는 편지를 쓰며 자신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제는 진짜 독립적인 여성이 된 것 같았습니다. 바느질 일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순이의 수입 덕분에 생활은 조금 나아졌지만 기호의 모습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술을 드세요? 순이가 늦게 들어온 기호를 보며 걱정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요즘 기호는 자주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좀 마시면 어때?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기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 있어요? 요즘 너무 달라졌어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지만 기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기호는 자존심이 상해 있었습니다. 자신이 순이를 서울로 데려와 놓고도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고 오히려 순이가 돈을 벌어오고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너를 서울로 데려온 게 아닌데. 기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오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거잖아요. 순이가 기호를 위로하려 했지만 기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호가 친구들과 도박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엔 분명 딸 거야. 기호는 도박에서 한 번에 큰 돈을 따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가게 운영자금까지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기호는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순이는 기호의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빠, 혹시 미안해 순이야. 기호는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돈을 다 잃었어. 기호의 고백에 순이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이 모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오빠, 어떡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기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순이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순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기호는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 기호는 점점 더 집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술과 도박에 빠져 며칠씩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순이는 혼자 남겨진 방에서 바느질만 계속했습니다. 그것만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순이는 중얼거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 고향을 떠나왔는데 이제는 그 사람마저 곁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사실대로 쓸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바느질 일도 순조롭고 기호오빠도 건강해요. 거짓말이었지만 어머니를 걱정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아가씨, 방세가 밀렸는데요. 아,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순이는 당황했습니다. 기호가 챙기던 방세를 이제는 자신이 내야 했는데 바느질 품삯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순이는 있는 돈을 다 모아봤지만 방세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일주일만 더 기다려주세요. 일주일이요? 이미 한 달이나 늦었는데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집주인은 단호했습니다. 집주인이 돌아간 후 순이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집에서 쫓겨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순이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고향이 그리웠고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순이는 어머니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그때 문득 어머니가 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힘들 때는 언제든지 고향 생각을 해라. 어머니가 여기서 늘 너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순이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기호를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순이는 근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바느질 일을 더 구해왔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자면서라도 더 많은 옷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해낼 수 있어. 반드시 해내야 해. 순이는 자신에게 다짐하며 바느질에 집중했습니다. 아가씨, 요즘 일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몸이 상할 텐데. 양복점 주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이의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거든요. 괜찮아요. 일이 있다는 게 감사해요. 순이는 억지로라도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주인의 따뜻한 말에 순이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순이는 간신히 방세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바느질한 결과였습니다. 후, 다행이다. 순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기호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모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동안 술만 마신 듯 초췌해 보였습니다. 순이야. 미안해. 기호는 순이를 보자마자 사과했습니다. 오빠 이제 그만해요. 정신을 차려요. 순이의 단호한 말에 기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의 순이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나도 정말 그러고 싶어. 하지만은 없어요. 우리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순이의 변화된 모습에 기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순이야,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어떨까? 기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혼자 가세요. 순이의 대답에 기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이제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오빠는 오빠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순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랑보다는 생존이 더 중요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기호가 떠난 후 순이는 진정한 홀로서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바느질을 하고 오후에는 양복점에 완성품을 가져가고 저녁에는 다시 바느질을 했습니다. 순이야, 오늘도 왔구나. 시장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순이는 동네 사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네, 아주머니. 오늘도 싱싱한 채소 좀 주세요. 그래, 우리 순이 잘 먹어야지. 혼자 살기 시작한 순이에게 동네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반찬을 나눠주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일감을 소개해주기도 했습니다. 순이야, 우리 딸 치마 좀 줄여줄 수 있을까? 네, 아주머니. 가져오세요. 순이는 이웃들의 부탁도 기꺼이 들어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순이는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솔직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혼자 살고 있어요. 기오빠와는 헤어졌어요. 처음에는 무섭고 외로웠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순이는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에 의존적이던 모습에서 독립적인 여성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순아, 혼자 지내기 힘들지? 언제든지 고향으로 돌아와도 된다. 하지만 내가 그곳에서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다니 어머니는 자랑스럽다. 우리 순이가 이렇게 강한 아이였구나. 어머니의 편지를 읽으며 순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잘하고 있어요. 순이는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혼자 생활한 지 석 달째 순이에게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양복점에서 만난 한 부인이 순이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 준 것입니다. 여기가 시내에서 제일 큰 양장점이에요. 솜씨 좋은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니 한번 가보세요. 김 부인의 소개로 순이는 큰 양장점을 찾아갔습니다. 양장점은 순이가 지금까지 본 곳 중 가장 컸습니다. 여러 명의 재봉사들이 일하고 있었고 고급스러운 옷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바느질 좀 하신다고 들었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양장점 사장이 순이에게 시험용 옷감을 주었습니다. 순이는 정성스럽게 바느질을 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다져진 솜씨였습니다.
오, 정말 잘하시네요. 언제부터 시작하실 수 있나요? 사장은 순이의 솜씨에 만족해했습니다.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어요. 순이는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되어 기뻤습니다. 여기서 일하면 수입도 더 많아지고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의 첫날, 순이는 다른 재봉사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죠? 저는 영숙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순이에요. 반가워요. 모르는 것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동료들은 모두 친절했습니다. 순이는 처음으로 직장에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일은 예전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습니다. 각자 맡은 부분이 정해져 있고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쉬는 규칙적인 생활이었습니다. 순이 씨 정말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고맙습니다. 동료들의 인정을 받으며 순이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순이 씨는 고향이 어디예요? 지방 시골 마을이에요. 아, 그래서 그렇게 순박해 보이는군요. 동료들과의 대화는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소속감이었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순이 씨. 네, 내일 또 봬요. 순이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만족감이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일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순이의 생활은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정해진 급여를 받는 규칙적인 생활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순이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이제는 서울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순이 씨, 이 드레스 좀 봐주세요. 네, 어디 봅시다. 순이는 이제 동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실력 있는 재봉사가 되었습니다. 일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고 서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도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순이야, 오늘 저녁에 같이 영화 보러 갈래? 동료 영숙이 제안했습니다. 영화요? 응, 요즘 재미있는 영화가 나왔다던데. 순이는 아직 서울에서 영화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좋아요. 가봐요. 그날 저녁 순이는 처음으로 서울의 영화관에 가봤습니다. 큰 화면과 웅장한 음향에 놀랐습니다. 와, 정말 신기하네요. 이런 것도 서울 생활의 재미 중 하나야. 영숙의 말에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화를 본 후 2사람은 거리를 걸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순이야, 이제 서울이 어때? 살만해? 네,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좋아요. 다행이다. 처음엔 많이 힘들어 보였거든. 순이는 영숙에게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기호와의 일 혼자가 된 상황까지.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그런데 이겨내다니 대단해.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순이는 이제 과거의 아픔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나는 여기서. 내일 봐. 네, 영숙 씨. 오늘 즐거웠어요. 순이는 혼자 집에 들어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순이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순이야. 순이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기호가 서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기호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오빠. 순이야,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기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차분하고 성숙해 보였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오빠는 어떻게 지내세요? 나도 이제 정신을 차렸어. 술도 끊었고 도박도 그만뒀어. 기호는 진심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 시간 있니?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할까? 순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좋아요. 둘은 근처 작은 찻집에 들어갔습니다. 순이야,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무 한심했지. 기호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제 지나간 일이에요. 순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 이제 정말 달라졌어.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성실히 일하고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기호의 제안에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저는 이제 혼자가 좋아요. 오빠도 오빠의 길을 가세요. 순이야. 오빠가 변했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순이의 단호한 말에 기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됐어. 기호는 아쉬워하며 일어섰습니다. 오빠 건강하게 사세요. 너도 건강해. 이렇게 둘은 정말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기호와의 만남 후 순이는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네. 순이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순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습니다. 순이야, 주말 잘 보냈어? 영숙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좋았어요. 뭔가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그래요? 별일 없었는데요. 순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양장점 사장이 순이를 불렀습니다. 순이 씨, 잠깐 올 수 있나요? 네, 사장님. 순이 씨 솜씨가 정말 좋아서 말인데 우리 가게에서 정식 디자이너로 일해볼 생각 없나요?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디자이너요? 네, 옷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해보세요. 재능이 있는 것 같거든요. 사장의 제안에 순이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한번 시도해보세요. 순이는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바느질만 하던 것에서 이제는 옷을 디자인하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디자인 공부를 했습니다.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예쁠 것 같은데. 순이는 스케치북에 자신만의 디자인을 그려보았습니다. 한 달 후 순이가 디자인한 첫 번째 드레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동료들이 감탄했습니다. 순이 씨가 디자인한 거예요? 네, 처음 해본 건데. 정말 센스가 있으시네요. 순이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재능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순이가 디자인한 옷들이 손님들에게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더 많은 손님들이 순이의 디자인을 찾았습니다. 순이 씨가 디자인한 드레스로 주문하고 싶어요. 네, 어떤 스타일을 원하세요? 순이는 이제 손님들과 직접 상담하며 맞춤 디자인을 해주었습니다. 순이 씨, 이번 달부터 급여를 올려드릴게요. 사장의 말에 순이는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당연한 일이에요. 순이 씨 덕분에 가게 매출이 늘었거든요. 순이는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는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이는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이제 디자이너가 되었어요. 제가 디자인한 옷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세요. 고향에서 어머니께 배운 바느질이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며칠 후 온 어머니의 답장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순아,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순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줄 몰랐어. 어머니는 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기뻐. 어머니의 편지를 읽으며 순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순이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부인들도 순이의 디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순이 씨, 우리 딸 결혼식 드레스를 부탁하고 싶어요. 영광입니다. 정성껏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순이는 이제 당당한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순이야, 정말 대단해. 이제 우리보다 더 유명해졌네. 고마워, 영수가. 너희들이 도와줘서 가능했던 일이야. 순이는 동료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독립해서 자기 가게 차릴 생각은 없어. 영숙의 말에 순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 아직은 여기서 더 배우고 싶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신만의 가게를 갖고 싶다는 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순이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양장점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내 가게를 가진다면 순이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옷들로 가득한 예쁜 가게를 말이죠. 순이는 더욱 열심히 일하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저축했습니다. 목표가 있으니까 더 힘이 나네. 순이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2년 후 순이는 제법 목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신의 가게를 열 수 있을 만큼이었습니다. 사장님,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저 독립해서 제 가게를 열려고 해요. 사장은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순이 씨 실력이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장님. 저야말로 고마웠어요. 순이 씨 덕분에 가게가 유명해졌거든요. 동료들도 순이의 독립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순이야, 성공하면 우리 잊지 마. 당연하지. 너희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야. 순이는 동료들과 눈물의 작별을 했습니다. 순이는 자신의 가게의 자리를 찾아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여기는 어떨까? 번화가의 작은 상점 하나가 순이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임대료가 좀 비싸긴 하지만 위치가 좋아. 순이는 고민 끝에 그 자리를 택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해 주세요. 네. 드디어 순이는 자신만의 가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순이는 가게 열쇠를 손에 쥐며 감격했습니다. 여러분도 순이의 성공을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순이는 자신의 가게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하고 세련된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여기에는 재봉틀을, 저기에는 원단을. 순이는 가게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 후 가게 인테리어가 완성되었습니다. 순이의 취향이 담긴 깔끔하고 우아한 공간이었습니다. 순이 양장점이라는 간판은 어떨까? 순이는 가게 이름을 정하며 뿌듯해했습니다. 개업을 위해 순이는 몇 벌의 샘플 옷을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최고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들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내 가게구나. 순이는 완성된 가게를 바라보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개업 첫날 순이는 일찍 가게를 열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첫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다행히 오전부터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여기 새로 생긴 양장점이네요. 네, 어제 개업했어요. 옷들이 참 예쁘네요. 손님들의 반응이 좋아서 순이는 안도했습니다. 이 드레스로 주문하고 싶어요. 첫 번째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껏 만들어 드릴게요. 순이는 기쁜 마음으로 주문을 받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가게는 제법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 손님들도 생겼습니다. 순이 씨 솜씨는 정말 믿을만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순이는 손님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매일 저녁 순이는 하루 매출을 정산했습니다. 오늘도 괜찮네. 순이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독립했구나. 순이는 자신의 성취를 뿌듯하게 여겼습니다. 순이의 양장점은 날이 갈수록 번창했습니다. 서울 부인들 사이에서 솜씨 좋은 순이 양장점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순이 양장점에서 만든 드레스예요. 어머, 정말 예쁘네요. 저도 거기서 하나 맞춰야겠어요. 손님들의 입소문 덕분에 주문이 계속 밀려왔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요.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요. 순이는 고민 끝에 직원을 한 명 구하기로 했습니다. 바느질 경험이 있으세요? 네, 3년 정도 했어요. 순이는 실력 있는 젊은 여성을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미영 씨. 네, 사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영이 와서 일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순이는 디자인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 디자인 정말 멋져요. 고마워요, 미영 씨. 두 사람은 좋은 팀워크를 보였습니다.
6개월 후 순이는 가게를 좀 더 넓히기로 했습니다. 옆 상점이 비어서 그곳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큰 양장점이 되겠네요. 미영이 기뻐했습니다. 그러게요. 꿈만 같아요. 순이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확장 공사를 마친 가게는 이전의 2배 크기가 되었습니다. 더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정말 멋져요. 새로 단장한 가게를 본 손님들이 감탄했습니다. 가게가 커지면서 순이는 직원을 1명 더 뽑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장님이 되었네. 순이는 혼자 웃었습니다. 고향에서 온 시골 처녀가 이제는 사업가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큰 양장점 사장이 되었어요. 직원도 2명이나 두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가르쳐주신 바느질 덕분에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어요. 편지를 쓰며 순이는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고향을 떠나올 때의 두려움, 기호와의 이별, 혼자서의 힘든 시간들. 모든 것이 지금의 성공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공한 순이였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를 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온 최근 편지에는 걱정스러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순아, 어머니가 요즘 몸이 좀 안 좋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걱정은 하지 마라. 큰 병은 아니니까. 어머니. 순이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시대요. 그럼 고향에 다녀오세요. 그래야겠어요. 미영 씨, 며칠 동안 가게 좀 부탁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사장님. 걱정 마세요. 순이는 바로 고향행 기차표를 예약했습니다. 몇 년 만에 고향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좋은 한복 한 벌과 보약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까? 순이는 정성껏 선물을 포장했습니다. 기차역에서 고향행 기차를 기다리는 순이의 마음은 설렜습니다. 몇 년 만인지 서울에서의 성공한 모습을 어머니께 보여드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순이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익숙한 풍경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고향이 가까워지고 있네. 순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고향역에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작고 한적한 시골역이었습니다. 변한 게 없네. 순이는 반가운 마음으로 역을 나섰습니다. 마을로 가는 길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논밭과 작은 집들, 그리고 구불구불한 시골길. 정말 그리웠어. 순이는 고향의 모든 것이 그리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초가집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 순이는 큰 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순아. 어머니가 집에서 뛰어나오셨습니다. 몇 년 사이에 더 연로해 보이셨지만 여전히 반가운 미소를 지으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순이는 어머니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웠던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우리 순이 정말 많이 컸구나. 어머니는 순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다, 순아. 집 안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순이가 서울로 떠나기 전과 똑같았습니다. 어머니 몸은 어떠세요? 괜찮다, 괜찮아.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야.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예전보다 야위어 보이셨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려요. 순이는 준비해온 한복과 보약을 드렸습니다. 어머 이런 걸 왜? 서울에서 성공했으니까 어머니께 좋은 것 해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순이가 이렇게 성공했구나. 어머니는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순이를 위해 정성껏 저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순이가 좋아하던 음식들이야. 어머니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다, 어머니가 해줄게. 어머니는 기뻐하시며 직접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서울 음식은 어떻더냐? 맛있긴 한데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순이의 말에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밤늦게까지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순아, 서울에서 힘든 일은 없었니?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순이는 힘들었던 일들은 빼고 좋은 일들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우리 순이가 잘 살고 있다니 어머니는 마음이 놓인다. 어머니, 서울로 가서 같이 사실래요? 순이의 제안에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어머니는 여기가 좋아. 너는 너의 길을 가거라. 하지만 어머니, 괜찮다, 순아.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어머니의 말씀에 순이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순이는 어머니와 함께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고향 마을은 그리웠습니다. 순이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순이를 알아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어머, 순이 아니야? 많이 컸네. 서울에서 잘 지냈구나. 정말 도시 아가씨 같아졌네. 마을 사람들의 반가운 인사에 순이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장님, 안녕하세요. 어머, 순이구나. 서울에서 큰 사업한다고 들었는데. 네, 양장점을 하고 있어요. 대단하다, 대단해.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이장님의 칭찬에 순이는 쑥스러워했습니다. 순이야, 여기 좀 봐. 시장 아주머니가 순이를 부르셨습니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성공했다며? 정말 자랑스럽다. 과분한 말씀이에요. 아니야, 우리 마을에서 서울 가서 성공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그때 뒤에서 누군가 순이를 불렀습니다. 순이야. 돌아보니 어릴 때 소꿉친구였던 철수였습니다. 철수야.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 너는? 나는 여기서 농사 짓고 살고 있어. 철수는 예전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결혼은 했어? 응, 작년에 했어. 너는? 나는 아직. 아, 그래? 서울에서 좋은 사람 못 만났어? 바빠서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 순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 자주 가던 언덕에 올라가 철수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기는 변한 게 없네. 그러게. 너만 많이 변했어. 어떻게? 훨씬 당당해졌어. 예전에는 소심했는데. 철수의 말에 순이는 자신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서울 생활이 나를 강하게 만든 것 같아. 그래 보여. 정말 멋있어. 두 사람은 마을을 내려다보며 옛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기호는 어떻게 됐어?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헤어졌어.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고 있어.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아. 순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고향에서의 마지막 밤이 되었습니다. 순이는 어머니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일 떠나는구나. 네, 어머니. 가게 일이 있어서. 그래, 일이 중요하지. 어머니는 아쉬워하면서도 순이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정말 서울로 같이 가실 생각 없으세요? 아니다, 순아. 어머니는 여기가 좋아.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자주 편지 쓰고 가끔은 찾아와라. 네, 어머니. 자주 올게요. 순아, 어머니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어머니의 말씀에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노력 덕분이야. 어머니께서 어릴 때 가르쳐 주신 것들이 다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도 그것들을 이렇게 잘 활용한 건 내가 똑똑해서야. 어머니는 순이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순아, 앞으로도 지금처럼 꿋꿋하게 살아가거라. 네, 어머니.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도 하고. 어머니. 어머니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다음 날 새벽 순이는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몸 조심하세요. 너도 건강해야 한다. 자주 편지할게요.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어머니와의 작별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기차역에서 어머니는 끝까지 순이를 배웅해 주셨습니다. 잘 가거라, 순아.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기차가 출발하며 어머니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어머니. 순이는 창가에서 손을 흔들며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순이는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서울에 돌아온 순이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어머니를 뵙고 고향의 따뜻함을 느낀 후였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잘 다녀오셨어요? 미영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네, 잘 다녀왔어요. 가게는 어땠어요? 걱정 마세요. 별일 없었어요. 고마워요, 미영씨. 순이는 믿을 만한 직원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순이는 가게를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자신이 없는 동안에도 모든 것이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역시 좋은 직원들이 있어야 해. 순이는 직원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고향에 다녀온 후 순이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제 더 큰 사업을 해보자. 순이는 양장점을 더 크게 확장하고 싶었습니다. 몇 달 후 순이의 양장점은 서울에서 손꼽히는 곳이 되었습니다. 많은 유명 인사들이 순이의 옷을 찾았습니다. 순이 양장점 옷은 정말 특별해. 그 집 사장님 솜씨가 대단하다더라. 순이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순이는 직원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느질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마음을 담는 예술이죠. 네, 사장님. 순이는 자신이 배운 것들을 직원들에게 전수했습니다. 성공에 힘입어 순이는 새로운 지점을 열기로 했습니다. 강남에 지점을 하나 더 내면 어떨까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사장님. 순이는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1년 후 순이는 서울에 3개의 양장점을 운영하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사장님. 모두 함께 노력한 결과예요. 순이는 성공을 독차지하지 않고 직원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도 순이의 놀라운 성공에 박수를 보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순이는 본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한 신사가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순이가 인사하자 그 신사는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순이 양장점 사장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백화점 의류 담당 부장입니다. 그는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저희 백화점에서 선생님과 거래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 최고의 백화점에서 자신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정말요? 네, 선생님의 디자인과 솜씨가 매우 뛰어나다고 들었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순이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를 원하시는 건가요? 저희 백화점에 선생님의 옷을 납품해 주시면 됩니다. 부장의 설명을 들으니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한 달에 50벌 정도 가능하시겠습니까? 50벌이요? 순이는 잠시 계산해 보았습니다. 직원을 더 늘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장이 떠난 후 순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백화점 납품이라. 이는 더 큰 성공을 위한 기회였지만 책임도 컸습니다. 미영 씨, 잠깐 와보세요. 네, 사장님. 순이는 미영과 상의했습니다. 백화점에서 납품 제안이 왔어요. 정말요? 대단한데요. 그런데 직원을 더 늘려야 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저도 도울게요. 미영의 적극적인 반응에 순이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며칠의 고민 끝에 순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보자.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까? 순이는 백화점 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약서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이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개인 고객뿐만 아니라 백화점까지 상대하는 본격적인 사업가가 된 것이었습니다. 백화점과의 계약이 성사된 후 순이의 사업은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직원을 10명은 더 뽑아야겠어요. 순이는 대대적인 확장을 계획했습니다. 새로운 직원들을 뽑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바느질 경험이 얼마나 되시나요? 2년 정도입니다. 실력을 한번 보여주세요.
순이는 꼼꼼하게 면접을 보며 실력 있는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체계적인 관리. 직원이 많아지자 순이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미영 씨를 팀장으로 해서 팀을 나누어 볼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사장님. 순이는 조직을 체계화했습니다. 백화점 납품을 위해서는 품질이 중요했습니다. 모든 옷은 제가 마지막에 한 번씩 검토할게요. 순이는 품질 관리에 신경을 썼습니다. 드디어 첫 납품일이 되었습니다. 완성된 옷들 어때요? 완벽해요, 사장님. 신발의 옷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백화점에 납품한 옷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순이 양장점 옷들이 불티나게 팔려요. 백화점 부장이 기뻐하며 연락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100벌 가능하시겠어요? 100벌이요?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인기가 너무 좋아서요. 검토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순이는 더 큰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직원을 더 늘리고 공장 같은 시설도 생각해 봐야겠어요. 순이의 사업은 개인 양장점을 넘어서 본격적인 의류 제조업체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순이는 서울 외곽에 작은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이제 정말 큰 사업가가 되었네요. 미영이 감탄했습니다. 꿈만 같아요. 그날 밤 순이는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공장까지 갖게 되었어요. 직원도 30명이나 되고요. 어머니께서 어릴 때 가르쳐 주신 바느질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순이의 사업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여러 백화점과 거래하며 서울에서 손꼽히는 의류업체가 되었습니다. 사장님, 부산 백화점에서도 납품 문의가 왔어요. 부산까지요? 순이의 명성은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국 사업을 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미영의 말에 순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순이는 전국으로 사업을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산과 대구에도 지점을 내봅시다. 정말요? 대단해요. 직원들도 기뻐했습니다. 1년 후 순이의 회사는 전국에 지점을 둔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순이 패션이 이제 전국 1위 의류업체래요. 신문 기사에 순이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골에서 온 처녀가 대기업 회장이 되었다니. 순이는 자신의 성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순이는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사장님이 잘 이끌어 주셔서 가능했어요. 처음 양장점에서 일할 때부터 사장님은 특별했어요. 직원들도 순이를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성공한 후 순이는 사회공헌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성들에게 바느질 기술을 가르쳐주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사장님. 순이는 기술교육원을 설립했습니다. 5년 만에 순이는 다시 고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큰 성공을 이룬 모습으로였습니다. 순이야. 어머니는 신문에서 순이의 소식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우리 순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될 줄이야. 어머니는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순이가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었어. 마을 사람들 모두 순이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서울로 모셔가면 안 될까요? 아니야, 순아. 어머니는 여기가 좋아. 어머니는 여전히 고향을 떠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룬 순이였지만 가끔 공허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성공했지만 뭔가 빈 곳이 있는 것 같아. 어느 날 저녁 순이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장님, 요즘 고민이 있으세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성공은 했는데 진정한 행복이 뭔지 모르겠어요. 사장님은 이미 충분히 행복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순이는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순이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행복한 건 혼자 성공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구나. 직원들, 고객들, 그리고 어머니. 모든 사람들이 있어서 가능했던 성공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겠어요. 순이는 새로운 목표를 정했습니다. 순이는 본격적인 자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도와주는 재단을 만들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사장님. 순이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몇 년 후 순이는 마지막으로 고향을 찾았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아. 어머니는 많이 약해지셨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으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을게요. 아니다, 순아. 너는 내가 할 일이 있잖니.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순이는 어머니 곁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순아, 너를 보내길 정말 잘했구나. 어머니.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어머니는 정말 자랑스럽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순이의 손을 잡고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머니. 순이는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후 순이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구나. 순이는 사업을 정리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주신 바느질로 시작된 인생이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이였습니다. 이렇게 순이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한 여인이 사랑을 따라 고향을 떠나면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결국은 혼자의 힘으로 일어서서 성공을 이루고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닫는 성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김동인의 배따라기를 현대적으로 각색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좋은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 이제 바느질 일을 하게 되었어요. 어머니께서 어릴 때 가르쳐주신 바느질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순이는 어머니께 배운 것들이 서울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향에서의 모든 경험이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닥칠 더 큰 시련들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